회장님, 이 차 한 잔 드시고 푹 주무세요. 내일이면 다 잊히실 겁니다. 수십 년을 형제처럼 지낸 부회장이 건넨 찻잔 속엔 향긋한 차 대신 치명적인 독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들은 문 밖에서 용병들을 대기시키며 시계만 보고 있었죠. 내가 죽으면 성우는 무너진다. 너희들이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남진 회장의 포효는 무심하게 닫히는 철문 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대한민국 재계의 거물에서 순식간에 추격당하는 도망자 신세가 된 남진. 그는 자신의 장례식이 치러지는 TV 화면을 보며 피눈물을 흘립니다. 죽은 자로 낙인 찍힌 그가 준비한 가장 화려하고 잔인한 귀환식.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남진이 넓은 주방 한복판에 서서 냄비 안에 죽을 천천히 젓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죽을 응시하는 남진의 눈빛이 매섭게 빛나죠. 남진은 숟가락을 들어 죽을 살짝 맛보고는 그대로 개수대에 뱉어버립니다. 입술을 파르르 떨던 남진이 옆에 놓인 생수병을 집어들고 벌컥벌컥 마십니다. 남진이 빈 생수병을 식탁 위에 거칠게 내려놓으며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이놈들이 이제는 대놓고 내 목을 조르는구나. 물맛이 왜 이래. 비릿한 쇠 냄새가 진동을 하네. 주방 구석에서 조용히 바닥을 닦던 채시라가 고개를 들고 남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채시라는 걸레를 양손으로 꾹 짜며 남진에게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안색이 너무 안 좋으세요. 제가 다시 끓여올까요? 아니면 따뜻한 차라도 한 잔 준비해 드릴까요? 남진이 채시라를 쏘아보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됐어. 너도 저놈들이 보낸 사람 아니야. 이 집구석에 내 편이 어디 있다고 그래. 나가서 마당이나 쓸어. 채시라가 고개를 숙이며 바구니를 챙겨 들었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회장님 마음을 못 얻었네요. 마당 쓸고 올 테니까 마음 좀 가라앉히세요. 채시라가 주방을 나가자 남진은 냉장고 문을 열어 식재료들을 하나씩 꺼내 바닥으로 던졌습니다. 싱싱해야 할 채소들이 거뭇하게 죽어 있고 고기팩에서는 불쾌한 냄새가 올라옵니다. 남진이 냉장고 선반을 손으로 쓸어내리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박용식, 이 능구렁이 같은 놈. 네가 내 식탁까지 주무르고 있었단 말이지. 오냐, 누가 먼저 숨통이 끊어지는지 보자고. 남진은 거실로 나와 수십 개의 화면이 돌아가는 감시 카메라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정원을 배회하는 경호원들과 복도를 지나다니는 집사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갑자기 서재 쪽을 비추던 화면 하나가 지직거리며 검게 변했습니다. 남진이 모니터 화면을 주먹으로 쾅 내리치며 외쳤습니다. 이게 뭐야? 왜 여기만 안 나와? 보안팀장 불러. 당장 불러오란 말이야. 남진의 고함에 수석 집사가 급히 거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집사는 고개를 깊게 숙이고 손을 비비며 남진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어제 비가 와서 배선에 문제가 생겼나 봅니다. 지금 기술자 불렀으니까 금방 고칠 겁니다. 남진이 집사의 멱살을 움켜쥐고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배선 문제.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박용식이 너한테 얼마 줬어. 내 눈을 가리는 대가로 얼마나 받았냐고. 집사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손을 저었습니다. 회장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회장님 밑에서 먹은 밥이 몇 그릇인데요. 억울합니다. 남진이 집사를 바닥으로 거세게 밀쳐버렸습니다. 억울해. 내 집에서 내 눈을 피해 다니는 쥐새끼들이 억울하다는 소리를 해.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꼴도 보기 싫으니까. 집사가 허겁지겁 도망치듯 거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남진은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서재로 들어가 육중한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수동 권총을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닿자 남진의 눈에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이것들이 나를 늙은 사자라고 무시하는 모양인데 이빨이 빠졌어도 사자는 사자야. 남진이 권총을 품에 넣고 책상 의자에 깊숙이 몸바람을 실어 앉았습니다. 적막한 저택 안에서 시계 초침 소리만이 불규칙하게 고막을 때렸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저택 주변을 감싸던 안개가 창문까지 기어 올라왔습니다. 남진은 침실에 누워 뜬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며 어둠 속의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창밖에서 아주 미세하게 풀숲을 밟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진이 상체를 일으켜 베개 밑에 넣어둔 권총 손잡이를 꽉 잡았습니다. 왔구나. 늙은 여우들이 보낸 사냥개들이 드디어 왔어. 남진이 침대에서 내려와 벽 틈새에 숨겨진 비밀 버튼을 눌렀습니다. 옷장 뒤편의 벽이 소리 없이 열리며 좁은 통로가 나타났습니다. 남진은 통로 안으로 몸을 숨기고 무거운 벽을 다시 닫았습니다. 잠시 후 남진의 침실 창문이 깨지는 날카로운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검은 복면을 쓴 암살자들이 방 안으로 난입해 침대를 향해 무차별적으로 칼을 휘둘렀습니다. 남진은 벽 뒤에 설치된 작은 구멍을 통해 그 광경을 지켜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암살자 중 하나가 이불을 걷어치우고는 동료를 향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없습니다. 방금까지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 흔적이 사라졌습니다. 통신기를 귀에 댄 암살자가 낮은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목표물이 사라졌다. 저택 전체를 뒤져라. 멀리 못 갔을 거다. 남진은 통로 벽을 짚으며 지하실로 연결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계단 끝에서 누군가 남진의 팔을 낚아채 어둠 속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남진이 권총을 겨누려는 순간 익숙한 목소리가 귓가에 들렸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지금 나가면 바로 들켜요. 저 사람들은 진짜 암살자들이에요. 채시라가 남진의 입을 손으로 막으며 속삭였습니다. 남진이 채시라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총구로 머리를 겨눴습니다. 너였나? 네가 길을 열어준 거야. 나를 이 구석으로 몰아넣으려고 연기를 한 거냐고. 채시라가 남진의 총구를 제 손으로 감싸쥐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를 죽이는 건 나중에 하세요. 지금은 저놈들 손에서 살아나가는 게 먼저잖아요. 저쪽 창고에 제 차 세워뒀으니까 따라오세요. 남진이 의심 가득한 눈으로 채시라를 노려보았습니다. 내가 왜 너를 믿어야 하지? 너도 박용식이 보낸 여우 새끼 아니야. 채시라가 쓴웃음을 지으며 남진의 손목을 잡고 이끌었습니다. 저는 여우가 아니라 사냥꾼이에요. 회장님을 사냥하러 왔는데 다른 놈들이 가로채는 꼴은 못 보겠거든요. 죽어도 내 손에 죽으세요. 남진은 채시라의 서늘한 손길에 이끌려 저택 지하의 하수 처리 통로로 몸을 던졌습니다. 멀리서 암살자들이 문을 부수고 지하실로 들이닥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진은 차가운 하수구 물이 바지춤을 적시는 것을 느끼며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화려했던 제국의 주인은 이제 쥐구멍 같은 통로를 기어가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남진은 뒤를 돌아보며 불이 꺼진 자신의 저택을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박용식, 정준호, 너희들이 내 집을 무덤으로 만들었지. 두고 봐라. 내가 다시 돌아올 때는 이 집이 너희들의 상여가 될 거다. 남진의 나직한 저주가 축축한 하수도 벽을 타고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하수구의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남진은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어 무거워질수록 숨을 헐떡이며 채시라의 뒤를 따랐습니다. 채시라는 손전등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을 거침없이 나아갔죠. 남진이 미끄러운 바닥에 발을 헛디디며 벽을 짚고 멈춰 섰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돼요. 기운 내세요, 회장님. 채시라가 남진의 팔을 잡아 끌며 말했습니다. 남진이 채시라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이게 무슨 꼴이야? 내 집에서 내 돈으로 산 하수구에서 쥐새끼처럼 기어다니다니. 박용식이 그놈이 지금쯤 내 침대에 앉아 웃고 있겠지. 채시라가 뒤돌아보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웃게 두세요.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누구일지는 이제부터 정하는 거니까요. 여기서 잡히면 회장님은 그냥 실종된 치매 노인으로 끝나는 거예요. 남진이 마른 침을 삼키며 다시 발을 뗐습니다. 통로 끝에서 희미한 달빛이 새어나오는 맨홀 뚜껑이 보였습니다. 채시라가 능숙하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뚜껑을 밀어 올렸습니다. 남진은 채시라의 도움을 받아 지상으로 올라와 찬 공기를 들이켰습니다. 저택 뒤편 외진 숲길에 낡은 승용차 한 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채시라가 운전석에 타며 조수석 문을 열었습니다. 타세요. 일단 여기서 멀어지는 게 급선무예요. 남진이 차 안으로 몸을 구겨 넣으며 밖을 살폈습니다. 저택 쪽에서 여러 줄기의 서치라이트 불빛이 숲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남진이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안전벨트를 매며 말했습니다. 박용식 그놈 아주 작정을 했구나. 저렇게 대놓고 사람들을 풀 줄은 몰랐어. 채시라가 시동을 걸고 가속 페달을 밟으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이 평소에 아무도 안 믿고 문을 걸어 잠그신 게 오히려 독이 된 거죠. 회장님이 안 보여도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 안 할 테니까요. 같은 시각 남진의 저택 거실에서는 박용식 부회장이 남진의 전용 의자에 깊숙이 앉아 있었습니다. 박용식은 고급 양주를 잔에 따르며 서재에서 걸어 나오는 정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준호는 손에 들린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내던지며 투덜거렸습니다. 비밀번호가 안 맞아요. 아버지가 금고 번호를 바꾼 모양이에요. 이 늙은이가 죽을 때가 되니까 더 영악해졌어요. 박용식이 잔을 입가에 가져가며 나른하게 말했습니다. 서두르지 마라, 준호야. 어차피 이 집 안에 있다. 쥐구멍에 숨어봤자 며칠이나 버티겠어. 성운그룹은 이미 우리 손바닥 안에 있어. 정준호가 신경질적으로 머리를 쓸어 넘기며 소리쳤습니다. 실종 신고는요.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진들이 눈치채면 귀찮아진단 말이에요. 박용식이 잔을 내려놓고 정준호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회장님이 건강 문제로 요양하러 떠났다는 공식 발표가 나갈 거다.
주치의도 이미 내 편이. 넌 그냥 내 지시대로만 움직여. 정준호가 침을 뱉듯 말을 뱉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으면 다 소용없잖아요. 블랙월 애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 노인네 하나 못 잡고. 박용식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걱정 마라. 남진 회장이 가는 곳마다 내 눈과 귀가 깔려 있으니까. 이제 숨바꼭질은 끝날 거다. 한편 도심을 벗어난 국도 위를 달리던 채시라의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진은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채시라를 돌아보았습니다. 너 아까 사냥꾼이라고 했지. 강 회장 딸이라는 거 진짜 내 등에 칼 꽂으려고 여기까지 온 거냐고. 채시라가 핸들을 꺾으며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20년 전 우리 집 거실에서 아버지가 무릎 꿇고 빌 때 회장님은 외면하셨죠. 그날 이후로 제 이름은 채정자가 아니라 사냥꾼이 됐어요. 남진이 헛웃음을 지으며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그랬지. 내가 참 많은 사람을 울렸어. 그런데 왜 나를 구한 거야? 거기서 죽게 내버려 두면 복수 완성 아니야. 채시라가 백미러로 남진의 눈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박용식 손에 죽는 건 제가 원하는 결말이 아니거든요. 회장님은 가장 화려한 곳에서 가장 비참하게 무너져야 해요. 제 손으로 그렇게 만들 거예요. 남진이 품 안의 권총을 만지작거리며 창밖을 보았습니다. 뭐냐? 박용식 그놈 목부터 따고 나서 내 목을 내주마. 그때까지는 네가 내 방패 노릇 좀 해야겠다. 차는 점점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고 멀리서 늑대 울음소리 같은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남진은 눈을 감고 박용식과 아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가장 믿었던 충견과 유일한 핏줄이 보낸 칼날이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죠. 남진은 주먹을 꽉 쥐고 가쁜 숨을 내뱉었습니다. 날 치매 노인으로 만들겠다고. 오냐, 미친 개가 어떤 건지 똑똑히 보여주마. 채시라가 차를 세운 곳은 낡은 노숙자 쉼터 근처의 어두운 골목이었습니다. 채시라가 가방에서 지저분한 외투와 모자를 꺼내 남진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입으세요. 이제부터 회장님은 세상에서 사라진 유령이에요. 여기서 배급 차량 타고 이동할 겁니다. 남진이 더러운 옷가지를 보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내가 이런 누더기를 입으라고. 성운 그룹 남진이가. 채시라가 남진의 어깨를 강하게 밀치며 외쳤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지금 남진은 죽었습니다. 살고 싶으면 자존심부터 버리세요. 그게 회장님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남진은 입술을 깨물며 더러운 외투를 걸쳤습니다. 화려한 수트 대신 누더기를 걸친 남진의 눈에는 도끼가 서서히 차올랐습니다. 멀리서 배급 차량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남진은 어둠 속으로 몸을 숨기며 비로소 진짜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남진은 폐공장의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위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먼지가 자욱한 창틈으로 새벽빛이 비치자 남진의 초췌한 얼굴이 드러났죠. 옆에서 무기를 손질하던 채시라가 남진에게 낡은 태블릿 PC를 내밀었습니다. 남진은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넘기다 멈칫하며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게 뭐냐? 내 아들이. 준호가 진짜로 이런 짓까지 했다는 거냐?
채시라가 탄창을 총에 끼우며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정준호 씨가 박 부회장 몰래 해외 킬러들과 접촉한 기록이에요. 아버지를 확실하게 처리해달라고 성금을 보냈더군요. 남진이 태블릿을 바닥으로 내팽개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런 천하의 불효자 자식 같으니라고. 내가 제 놈을 어떻게 키웠는데. 제 애비 목숨값을 흥정해. 남진이 벽을 짚고 일어나려다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그때 폐공장의 철문이 둔탁한 소리를 내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채시라가 재빨리 남진의 뒷덜미를 잡아채 어두운 자재 더미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손님이 온 것 같으니까. 철문이 떨어져 나가며 검은 수트 차림의 사내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들 사이로 가죽 재킷을 입은 사내가 천천히 걸어 나오며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용병들의 우두머리인 킬러 블랙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크게 외쳤습니다. 남진 회장님, 숨바꼭질은 이제 그만하시죠. 아드님이 아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남진은 자재 더미 뒤에서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분노를 사겼습니다. 블랙이 발로 빈 깡통을 차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드님이 그러더군요. 아버지는 자존심이 세서 절대로 그냥은 안 죽을 거라고. 그래서 특별히 고통 없이 보내달라는 부탁까지 하셨습니다. 남진이 권총을 쥔 손을 부르르 떨며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채시라가 남진의 팔을 강하게 낚아채며 귀속말을 했습니다. 지금 나가면 개죽음이에요. 저놈들은 박 부회장보다 더 무서운 놈들이라고요. 남진이 채시라를 노려보며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렸습니다. 내 자식이 나를 죽이겠다는데 내가 여기서 숨어 있어야 해. 비켜. 내 손으로 그놈 목을 따야겠어. 블랙이 수하들에게 손짓하자 용병들이 건물 곳곳에 연막탄을 투척했습니다. 순식간에 폐공장은 매캐한 연기로 가득 찼고 남진은 격렬한 기침을 쏟아냈습니다. 연기 속에서 구두 소리가 점점 남진이 숨은 곳으로 다가왔습니다. 여기 계셨군요. 회장님. 블랙이 자재 더미를 발로 차며 남진의 머리에 총구를 겨누었습니다. 남진이 바닥에 주저앉은 채 블랙을 매섭게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얼마 받았어? 내 아들이 너한테 내 목숨값으로 얼마를 줬냐고. 블랙이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며 여유롭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역시 재벌 집 아들은 통이 크더군요. 그 순간 옆에 서 있던 채시라가 전등갓을 블랙의 얼굴을 향해 던졌습니다. 블랙이 주춤하는 사이 채시라가 남진의 옷깃을 잡고 비상구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뒤편에서 블랙의 명령이 떨어지자 용병들의 총구가 불을 뿜었습니다. 놓치지 마라. 머리에 구멍을 내서라도 잡아와. 남진은 총알이 머리 위를 지나가는 소름 끼치는 소리를 들으며 필사적으로 뛰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다리에 힘이 풀렸지만 오직 살아야겠다는 본능만이 그를 지배했죠. 채시라가 옥상으로 연결된 사다리 앞에서 남진의 등을 밀어 올렸습니다. 어서 올라가세요. 제가 뒤를 막을 테니까. 남진이 사다리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가자마자 헬기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박 부회장이 보낸 헬기가 서치라이트를 비추며 옥상을 훑기 시작했습니다. 옥상 문을 박차고 나온 블랙과 용병들이 남진을 포위했습니다.
이제 정말 갈 곳이 없으시네요. 아드님께 안부나 전해드릴까요? 블랙이 비웃으며 남진에게 다가가는 순간 헬기에서 기관총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박 부회장의 부하들이 블랙의 용병들을 향해 무차별 사격을 가한 것입니다. 박용식 부회장이 헬기 마이크를 잡고 광기 어린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다 죽여. 남진이든 블랙이든 산 놈은 하나도 남기지 마. 남진은 아들이 보낸 킬러와 충견이었던 부회장의 총격전 사이에서 허망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채시라가 남진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옥상 난간 밖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회장님, 저 믿고 뛰어내리세요. 제발. 남진은 허공으로 몸이 뜨는 순간 자신의 제국이 불타오르는 환영을 보았습니다. 어둠 속으로 추락하며 남진은 감았던 눈을 번쩍 뜨고 외쳤습니다. 박용식, 정준호, 너희들이 만든 이 지옥에서 내가 반드시 살아 돌아간다. 남진의 외침은 거센 바람 소리에 묻혀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상에 쌓인 쓰레기 더미 위로 떨어진 남진은 온몸을 짓누르는 고통 속에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고 옥상에서는 여전히 불길이 치솟고 있었죠. 남진의 손에서 빠져나간 권총이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달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정신이 들었을 때 남진의 코끝을 스친 것은 비릿한 기름 냄새와 눅눅한 소독약 기운이었습니다. 남진이 신음하며 눈을 뜨자 낡은 정비소의 천장이 보였고 옆에서 채시라가 피 묻은 붕대를 갈고 있었죠. 채시라의 어깨에 감긴 하얀 천이 붉게 물들어가는 것을 보자 남진의 마음 한구석이 찌릿했습니다. 남진이 거친 목소리로 채시라에게 물었습니다. 너도 다쳤으면서 왜 나를 먼저 챙겨? 그냥 두고 가지 그랬냐? 채시라가 입술을 깨물며 소독약을 상처에 들이부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제 손으로 무너뜨리기 전까지는 죽지 말라고요. 그리고 회장님 돌아가시면 우리 아버지 명예는 누가 회복시켜 주나요? 남진이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다 가슴을 부여잡고 쿨럭거렸습니다. 벽면에는 자신이 과거에 숙청했던 인물들의 사진이 빼곡히 붙어 있었고 그 중심에 강 회장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남진이 사진 속 강 회장의 눈을 피하며 나직하게 을조렸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안 하마. 그땐 그게 사업인 줄 알았어. 그런데 박용식 그놈이 나까지 속였을 줄은 꿈에도 몰랐구나. 채시라가 컴퓨터 화면을 두드리며 남진을 돌아보았습니다. 사과는 나중에 하시고 이것부터 보세요. 박 부회장이 정준호 씨 계좌로 비자금을 입금한 것처럼 조작해뒀어요. 이제 둘은 서로를 의심하느라 미쳐버릴 거예요. 남진이 절뚝거리며 채시라 곁으로 다가가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정준호와 박 부회장이 서로를 배신자라며 비난하는 비밀 대화방의 내용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죠. 남진이 핏발선 눈으로 화면을 노려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뭐냐? 제놈들이 파놓은 구덩이에 제 발로 들어가게 해야지. 준호 그놈 제 아비 죽이려고 보낸 돈이 독이 되어 돌아갈 거다. 채시라는 남진에게 검은 모자와 낡은 점퍼를 건네며 밖으로 나갈 채비를 했습니다. 두 사람은 정체를 숨기기 위해 인근의 소박한 국밥집 구석 자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남진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을 한 숟갈 떠넣으며 뜨거운 눈물을 떨구었습니다.
내가 수조원을 주물렀는데 이 5,000원짜리 국밥 한 그릇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줄은 이제야 알았어. 참 우스운 인생이야. 채시라가 숟가락을 놓으며 남진의 손을 가만히 덮었습니다. 회장님, 지금 드시는 건 밥이 아니라 생명이에요. 살아남으세요. 그래서 다시는 저런 여우들이 판치지 못하게 하세요. 남진이 채시라의 손 위로 제 손을 겹치며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아나, 너를 만난 게 내 생의 마지막 행운인 것 같다. 박용식 그놈 잡으면 내 아버지 회사 내가 다시 세워주마. 이건 내 목숨을 건 약속이다. 한편 성운 그룹 본사 부회장실에서는 박용식이 집기를 집어 던지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정준호가 문을 박차고 들어와 박용식의 책상을 발로 걷어차며 외쳤습니다. 내 계좌에 들어온 이 돈 뭐야? 당신 나를 배신자로 몰아서 감옥에 쳐넣으려는 수작이지. 솔직히 말해. 박용식이 넥타이를 거칠게 풀며 정준호의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이 멍청한 놈아. 내가 그 돈을 왜 줘? 네가 내 뒤통수 치고 아버님 금고 털려다가 들통난 거 아니야. 어디서 연기질이야. 정준호가 박용식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광기를 드러냈습니다. 당신이랑 끝이야. 블랙월 애들한테 말해서 당신부터 처리하라고 할 거니까 알아서 해. 박용식이 경호원들에게 손짓하자 정준호는 순식간에 팔이 꺾인 채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남진은 감시 카메라를 통해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여우들끼리 서로 목을 물어뜯어라. 사냥꾼이 곧 도착할 테니까. 남진은 자신의 개인 보안 조직이었던 그림자 팀의 암호 채널을 열고 짧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채시라는 남진의 어깨에 외투를 걸쳐주며 비장하게 말했습니다. 준비 끝났어요. 내일 아침 전 세계가 회장님의 부활을 목격하게 될 거예요. 남진은 정비소 셔터를 올리며 쏟아지는 새벽빛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 나갔습니다. 도망자의 누더기를 벗고 전장의 지휘관으로 돌아가는 남진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성운 그룹 본사를 향해 달리는 차 안에서 남진은 권총 탄창을 탁 소리나게 끼웠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가장 화려한 무대 위에서 벌어질 마지막 숙청뿐이었습니다. 박용식 부회장의 회장 취임식이 열리는 성운 그룹 본사 대강당은 화려한 꽃들과 정장 차림의 하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단상 위에 선 박용식이 비통한 표정을 지으며 하얀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내는 신용을 했습니다. 박용식이 마이크 앞에 서서 가증스러운 목소리로 추도사를 시작했습니다. 남진 회장님의 갑작스러운 실종과 유명을 달리하셨다는 소식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이제 제가 그분의 뜻을 이어받아 성운을 더 높이 올리겠습니다. 그때 대강당의 거대한 출입문이 굉음을 내며 양옆으로 활짝 열렸습니다. 눈이 부실 정도로 밝은 역광 속에서 남진이 꼿꼿한 자세로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장내의 모든 사람이 유령이라도 본 듯 비명을 지르며 좌석에서 일어났죠. 박용식이 들고 있던 와인 잔을 바닥에 떨어뜨리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이게 무슨... 남진 회장님?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남진이 단상 바로 아래까지 걸어가 박용식을 서늘하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박용식, 내 놈이 내 제삿밥을 참 일찍도 차렸구나. 주인도 안 죽었는데
상복부터 입다니 성미가 급해도 너무 급해. 남진의 신호가 떨어지자 대강당의 대형 스크린에 영상 하나가 재생되었습니다. 박용식이 암살업체와 거래하며 남진의 살인을 지령하는 녹취록과 비자금 장부가 선명하게 드러났죠. 남진이 단상 위로 성큼성큼 올라가 박용식의 멱살을 움켜쥐고 흔들었습니다. 내 놈이 내 아들까지 꼬드겨서 폐륜을 저지르게 해. 내 제국을 통째로 삼키려던 그 탐욕스러운 주둥이를 확 찢어버리기 전에 당장 무릎 꿇어. 박용식이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떨며 주변의 이사들을 쳐다보았지만 모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단상 위로 들이닥쳐 박용식의 팔목에 수갑을 채웠죠. 남진이 바닥에 떨어진 회장 직인을 집어들며 장내를 향해 사자우를 토했습니다. 성운의 주인은 나 남진이다. 여우 새끼들이 아무리 짖어대도 사자의 자리는 변하지 않아. 취임식장은 순식간에 남진의 귀환을 환호하는 장소로 변했고 남진은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남진은 채시라와 함께 저택으로 돌아와 거실 한복판에 섰습니다. 남진은 벽에 걸린 박용식의 사진을 손으로 찢어버리며 채시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채 간호사, 아니 지아나. 내 덕분에 이 지옥 구덩이에서 기어나왔다. 정말 고맙구나. 채시라가 남진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회장님, 이제야 댁에 돌아오셨네요. 오늘만큼은 독 걱정하지 마시고 편히 드세요. 남진이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창밖의 노을을 보며 평온한 숨을 내뱉었습니다. 그는 지안의 손을 잡고 과거 강 회장의 복권 서류에 정성스럽게 서명을 마쳤죠. 평생을 의심과 공포 속에서 살았던 남진의 얼굴에 처음으로 진정한 안도감이 서렸습니다. 하지만 저택 밖 어둠 속에서는 아들 정준호의 광기 어린 눈빛이 여전히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남진은 지안과 함께 소박한 저녁 식사를 나누며 잠시나마 찾아온 행복을 만끽했습니다. 남진이 지안과 함께 평화로운 아침 식사를 마치고 서재로 향하던 그때 저택 전체를 뒤흔드는 굉음과 함께 비상경보가 울렸습니다. 보안 화면에는 머리에 피를 흘리는 경호원들이 쓰러져 있고 그 사이로 광기에 어린 정준호가 사설 용병들을 대동한 채 나타났죠. 정준호는 카메라를 향해 기폭 장치를 들어 보이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 내가 말했지. 당신이 다 가져가면 나는 죽는다고. 이제 같이 죽는 거야. 남진이 모니터를 움켜쥐며 가슴을 부여잡고 비틀거렸습니다. 심장이 조여오는 극심한 통증에 남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하며 바닥으로 고꾸라졌죠. 지안이 급히 달려와 남진의 맥박을 짚으며 휴대용 산소호흡기를 입에 씌웠습니다.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지금 응급실로 가야 해요. 준호 씨가 완전히 미쳤어요. 남진이 지안의 팔을 떨리는 손으로 붙잡으며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나보다 네가 위험해. 저놈은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지안아, 어서 뒷문으로 도망쳐. 그 순간 서재 문이 박차고 열리며 정준호가 들이닥쳐 지안의 머리채를 잡아채 끌어당겼습니다. 정준호는 지안의 목에 날카로운 칼날을 들이대며 남진을 향해 침을 뱉었습니다. 이 계집애 때문에 나를 버려? 이 자식한테 회사를 주겠다고?
내 눈앞에 상속포기 각서 당장 써. 남진이 바닥을 기며 아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준호야, 제발 멈춰라. 내가 잘못했다. 너를 이렇게 괴물로 만든 내 죄가 크다. 지안이는 놔줘라. 정준호가 남진의 손을 발로 걷어차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끄러워. 당신은 한 번도 나를 아들로 본 적 없어. 그냥 당신 성을 물려받은 장식품이었지. 남진은 입가에 고인 피를 닦아내며 흐릿해지는 정신을 붙잡으려 애썼습니다. 저택 밖에서는 정준호가 설치한 폭발물이 터지며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재벌가의 참극에 비명을 지르며 대피했고 성운그룹의 주가는 다시 한번 곤두박질 쳤죠. 남진은 자신의 인생이 공들여 쌓아 올린 바벨탑이 무너지는 환청을 들었습니다. 준호야, 네가 원하는 게 정말 이 피 묻은 돈이냐? 다 줄게. 다 가져가라. 남진이 떨리는 손으로 책상 위에 놓인 만년필을 집어들었지만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정준호는 초조한 듯 지안의 목을 더 강하게 조이며 남진을 재촉했습니다. 빨리 써. 안 쓰면 2년 목부터 따버릴 거니까. 10배 초 준다. 10배, 9, 8. 남진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아들의 눈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그 눈에는 탐욕보다 더 깊은 슬픔과 열등감이 서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남진은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남진은 서류가 아닌 자신의 가슴을 움켜쥐며 천천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남진이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채 정준호의 발치까지 기어갔습니다. 정준호가 기폭 장치를 쥔 손을 부르르 떨며 지안의 목에 칼날을 바짝 붙였습니다. 남진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품 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준호야, 네가 원하는 게 이 종이 쪼가리냐? 여기 내 직인이 찍힌 백지 위임장이 있다. 이걸 가져가면 성우는 내 것이 된다. 정준호가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종이를 낚아채려 하자 남진이 종이를 뒤로 빼며 아들의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준호야, 이걸 갖는 순간 너는 평생 나처럼 살아야 한다. 아무도 믿지 못하고 매일 밤 누군가 내 목을 칠까봐 떨며 살아야 해. 그게 정말 네가 원하는 삶이냐? 정준호가 짐승처럼 비명을 지르며 지안을 바닥으로 밀쳐버렸습니다. 닥쳐. 가난하게 사느니 괴물로 사는 게 나아. 그 종이 내놔. 당장 내놓으라고. 지안이 바닥을 굴러 남진의 다리를 붙잡았고 그 틈을 타 매복해 있던 그림자 팀원들이 창문을 깨고 난입했습니다. 남진이 정준호의 손목을 움켜쥐며 기폭 장치를 빼앗아 바닥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미안하다, 내 아들아. 너를 돈밖에 모르는 놈으로 키운 내 손을 잘라버리고 싶구나. 이제 그만하자. 이 아비가 다 안고 가마. 정준호는 허탈한 표정으로 주저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남진이 아들을 품에 안고 등을 토닥이자 정준호는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그 시각 대기하고 있던 변호사가 남진의 지시에 따라 전 재산 사회 환원 및 전문 경영인 체제 전환을 발표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정말 다 내려놓으시는 거군요. 아깝지 않으세요? 지안이 남진의 옷매무새를 정리해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깝지 않다. 내 아들을 살리고 너를 지켰는데
그깟 종이 쪼가리가 무슨 소용이냐. 지안아, 나 이제 정말 배가 고프구나. 남진은 경찰에 연행되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 절절한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아들은 비록 죗값을 치러야 하겠지만 더 이상 아버지를 죽여야 하는 악기로는 살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들었죠. 남진은 지안의 부축을 받으며 난장판이 된 저택을 뒤로하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화려한 감옥이었던 저택이 뒤편에서 노을빛을 받아 붉게 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남진은 처음으로 경호원도 비서도 없이 지안이 운전하는 작은 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남진이 낡은 목공소 앞 평상에 앉아 톱밥이 묻은 손으로 땀을 닦아냈습니다. 시끄러운 도심의 소음 대신 잔잔한 파도 소리가 남진의 귓가를 기분 좋게 간지럽혔죠. 지안이 보건소 가운을 벗으며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남진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제가 시장에서 싱싱한 문어를 좀 사왔어요. 라면에 넣어 먹으면 기가 막히겠죠. 남진이 껄껄 웃으며 지안이 건넨 비닐봉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지안아, 이제 회장님 소리는 그만해라. 동네 사람들이 들으면 배꼽을 잡겠다. 그냥 남씨 노인네라고 불러. 지안이 남진 옆에 앉아 정성스럽게 문어를 손질하며 대답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영원한 회장님이신걸요. 그나저나 준호 씨한테 편지가 왔어요. 치료소에서 적응 잘하고 있다고 나중에 꼭 아버지가 만든 의자에 앉아보고 싶다네요. 남진이 먼바다를 응시하며 나직한 목소리로 은조렸습니다. 그래. 제 놈이 제 손으로 땀 흘려번 돈으로 밥 사먹는 법을 배우면 그때 오라고 해라. 나도 이제야 밥맛이 뭔지 알 것 같으니 말이다. 남진은 직접 휴대용 가스레인지에 냄비를 올리고 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독이 들었을까봐 수십 번 의심했을 물이었지만 지금은 그저 맑고 투명하게만 보였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라면 위에 문어 다리를 썰어 넣은 남진이 크게 한 젓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아, 좋다. 세상에. 수천만 원짜리 사내진미가 다 필요 없구나. 지안아, 너도 어서 한 젓가락 해라. 지안이 남진과 마주 앉아 후루룩 소리를 내며 라면을 먹다 말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회장님 손맛이 인류 요리사보다 훨씬 나아요. 우리 아버지도 살아계셨으면 이 맛을 좋아하셨을 텐데. 남진이 지안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으며 인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의 아버지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다. 지안아, 내 덕분에 이 늙은 여우가 사람답게 늙어간다. 정말 고맙다. 두 사람은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는 풍경을 배경으로 말없이 라면, 국물을 들이켰습니다. 가장 화려한 곳에서 가장 외로웠던 남진은 이제 가장 소박한 곳에서 가장 충만한 행복을 누리고 있었죠. 남진은 옆에 놓인 낡은 낚싯대를 집어들며 지안에게 윙크를 해보였습니다. 내일은 더 큰 놈으로 잡아다가 매운탕 끓여주마. 기대해도 좋다. 화려했던 제국의 주인 남진은 이제 이름 없는 섬마을의 평범한 노인으로 돌아가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바닷가에는 두 사람이 나누는 소소한 웃음소리만이 파도 소리에 섞여 잔잔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성운 그룹의 화려한 꼭대기층에서 시작된 남진 회장의 전쟁은 결국 시원한 파도 소리가 들리는 작은 바닷가 마을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
또 누군가를 의심하며 지키려 했던 수조원의 재산과 권력은 남진에게 성체가 아닌 거대한 감옥일 뿐이었죠. 늙은 여우들의 탐욕 속에서 독이 든 성배를 든 채 고독하게 떨던 그를 구원한 것은 결국 대단한 지략이나 돈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 그리고 곁을 지켜준 사람과 함께 나누는 따뜻한 라면 한 그릇의 온기였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이르러서야 진정한 사람의 맛을 알게 된 남진 회장의 뒷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지금 움켜쥐려 애쓰는 것들이 혹시 나를 가두는 감옥은 아닌지, 오늘 내 곁에 있는 사람의 손을 한 번 더 따뜻하게 잡아주는 것이 진짜 남는 장사가 아닌지 말입니다. 화려한 은퇴는 아닐지라도 남진 회장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 발을 뻗고 편안한 잠자리에 들 것입니다. 지안과 함께 일구어갈 소박한 일상이 그의 남은 인생을 가장 빛나게 채워주길 응원해 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